네, 오늘이 이번 과정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래서 제목을 어, 다양한 종교를 향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많은 종교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종교들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여러분, 이런 다양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들이 다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이 되는 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그 진리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단일한 하나의 진리로만 보는 입장에서는 진리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진리가 되면 다른 것들은 다 거짓이 돼야 되는 되게 배타적 관점의 진리에 대한 가치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도 어떤 객관적 사실에 대한 확증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진리를 어떻게 규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도 이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를 절대적인 하나의 진리로만 규정을 한다면 이 종교가 다른 종교랑 공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과정 자체, 그 수업 자체의 목적은 이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종교들이 다양하게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 거. 그렇다고 생각해서 내가 믿는 그 종교의 가치가 혹은 그 종교의 진리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목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음, 그것들이 그 다양하게 공존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거꾸로 이렇게 종교의 다양성을 어떻게 인정하고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도 내가 믿는 종교에 대한 그 진리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세 가지 한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배타적으로 작동했을 때 어떤 비극이 오는지에 대한 얘기를 세 가지를 하고, 이번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은 제가 수업에서 다루고 관련 영상을 여러분들 올려드릴 텐데 그걸 보고 조금 같이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수업은 저희가 끝나고 저희가 오프라인 수업일 때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사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분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룰 것처럼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문제가 어, 단순히 그 종교적 문제로 치환하거나 환원시키기에는 더 복잡한 요소들이 있어서 그렇게 단순화시키면 안 되는 그런 복잡한 맥락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종교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또 부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여러분 너무나 종교로 환원시켜도 안 되지만 종교를 뺄 수 없다는 사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분쟁인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종교적인 갈등으로 하기에는 사실 20세기 초반까지도 이 둘 사이의 종교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둘이 예루살렘이라는 서로의 성질을 공유하고 나눠 쓰는 거였는데 여기 지정학적 요소들이 끼어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그 사이에 들어가면서 사실 이 종교도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분쟁이 있고 지금 비극적인 거는 그 가자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지금 포위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그 뭐죠? 그 하마드라는 어떻게 보면 그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있지만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사실은 투표를 통해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지배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몰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얼마나 잔혹하게 괴롭히고
사람들을 죽게 하고 있는지는 되게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서 있는 것처럼 이 분쟁은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갈등이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둘 다 지금 예루살렘을 성지로 여기고 있고, 그다음에 영토에 대한 역사적이고 종교적 주장을 양측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여기는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영국 식민지에서 있었던 이 상황에서 영국 식민지에서 해방, 그다음에 영국이 이스라엘에게 그 땅에 대한 약속을 했던 것,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과 그다음에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이제 중동 세력들이 다 이곳에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종교적 주장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상황이 있지만 이 종교적 주장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무력 충돌이 있었고 테러도 있었고 국제적 긴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자 지구에서 이게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유엔 미국 등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실은 유엔과 미국이 중재 노력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혹은 이스라엘 측면에서만 했는지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중동 전체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뭐 이란과 그 근방에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중동 국가와 또 유럽, 그다음에 미국을 둘러싼 패권, 또 러시아도 개입되어 있죠. 이 복잡한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책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거 제가 여기서 드는 세 가지에는 최근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십자군 전쟁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무슬림과 그 기독교인의 갈등 구조,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와 다양한 종교들의 갈등, 그다음에 사학이라고 하죠. 근데 그 서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문제들을 해서 수도 없이 많지만 최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제 종교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영토는 양측 모두 동일한 땅에 대한 대영토, 양측 모두 동일한 땅에 대한 역사적, 종교적 권리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로감 통제권에 대한 갈등이 더욱더 심하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이제 핵심이죠. 유럽의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 미국도 껴있죠. 다 난민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48년 아랍 이스라엘 전쟁 이후에 발생한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환권 문제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장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국 안보를 통해 군사적 통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웨스트뱅크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자 지구거든요. 가자 지구는 사실 이스라엘 통제권 안에 있고 그 안에 사실은 그 살아있는 감옥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음식부터 해서 모든 생필품까지 다 이스라엘이 통제해 있고 그 가운데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의 그 도시라고 하지만 가자 지구는 하나의 감옥처럼 갇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집트랑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이집트를 연결하는데도 막혀 있기 때문에 땅굴을 통해서 이집트를 통해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뭐 어떤 중요한 물품들을 가져오기도 했는데 하나의 감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이를 점령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약간 이스라엘이 웨스트뱅크 같은 데는 조금 더 너그럽게 통제를 하고 있지만 가자 지구에선 되게 잔인한 방식으로 통제를 하고 있어서 더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서한 지구에 건설한 유대인 전착종의 합법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기원적으로 보면 이제 종교의 문제로 태어난 대표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은 여러 차례 전쟁, 인티파타, 팔레스타인 봉기, 테러 공격으로 이어지고 지금도 뭐 계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사회 중재 요력, 뭐 오슬러 협정,
캠 데이비스 정상회담 등등이 있었지만 항구적 평화 달성에는 실패했고 지금은 이스라엘의 폭주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전체의 불안정성도 높이고 국제 관계도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이 사실 가장 중요한 국가고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가자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아주 참담한 현실을 그냥 사람들은 보고 있을 수밖에 없고 개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가져온 가장 큰 지금 우리가 다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면 인도 파키스탄 카슈미르 분쟁인데요. 이 분쟁은 힌두교가 다수인 인도와 이슬람교가 다수인 파키스탄 사이 카슈미르 지역에 대한 분쟁인데요. 그 지역에서 종교적 차이가 중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등장하는 거는 영국이 그어놓은 또 경계 문제. 그러니까 그런 농담처럼 세계의 어떤 지정학적인 문제들은 기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다 영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국이 식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독립전쟁 후에 식민을 버리고 나올 때 탈식민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임의적으로 국경을 긋고 거기서 태어난 문제들의 원흉이 사실 영국이 된 거죠. 그래서 10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이후 양국은 카슈미르 통제권 아래 놓고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기죠, 여기. 이 분쟁은 핵무기 보유국 간의 갈등이라는 점에서 국제 안보에 크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도 핵을 갖고 있고 인도도 핵을 갖고 있죠. 그다음에 테러리즘과 인권 침해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안에서는 이슬람과 그다음에 힌두교의 큰 문제로 등장을 했죠. 일단 영토 분쟁은 카슈미르 지역의 통제권을 둘러싼 갈등이고요. 실질적인 통제선을 기준으로 불안되어 있습니다. 아까 지도를 봤죠. 그다음에 힌두교가 다수인 인도와 이슬람교가 다수인 파키스탄 간의 종교적 갈등이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촉발시킨 건 아까 얘기했지만 영국이 그어놓은 임의적인 국경 그리고 방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 문제에 깔려 있는데 그 밑에는 이제 종교적 갈등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47년, 65년, 72년, 99년 등 전면전이 있었고 양국 모두 아까 얘기했던 핵무기를 갖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균형추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갈등 고조 시 핵전쟁 위험도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핵이라는 게 양날의 검처럼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균형 장치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리즘이 여전히 있고요. 파키스탄 기반 문화 장치들이 반인도 테러 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기독교와 그러니까 유대교와 이슬람 여기서도 이제 이슬람과 힌두교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슬람 얘기를 할 때 이슬람에 대한 우리가 가진 편견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 편견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것이 이런 갈등에 항상 이슬람이 들어있어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분쟁은 양국 관계 전반적인 영향을 미쳤고 남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경제 협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종교적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해요. 왜 힘드냐면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가치 자체가 배타적이기 때문에 나의 것의 주장은 타자의 것의 부정을 결론적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이거 타인의 종교에 대한 타 종교에 대한 이해나 관용 자체가 되게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랑 파키스탄이 옆 나라잖아요. 카슈미르. 네네. 그래서 카슈미르 그 문제가 좀 걸려 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파키스탄이 생겼을 때부터 그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 다음으로는 이제 인도랑 저희 전쟁 한 4번 있었거든요. 그게 1999년 때요. 제가 이제 여름 방학 때 저희가 할머니 집으로 가요. 그게 완전 맨 끝에 있는 마을이에요. 거기는 외국 사람들도 못 가요. 우리만 갈 수 있는데 거기 있었는데 갑자기 밥 먹고 있을 때 뽕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니까 이제 다 무서우면서 나왔는데 인도 쪽에서 미사일이 오고 있는 거 제가 봤어요. 근데 이제 그거 마을 안에 떨어진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저희는 산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산들이 저희를 보호해요. 뭐 내려올 수가 없어요. 산 위에 막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그거 제일 재밌는 얘기예요. 파키스탄 뉴스를 보면은 모든 테러 사건이 인도에서 한다고 하고. 아 이거 테러 아니에요. 이건 전쟁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전쟁도 4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역사상으로 보면은 4번 아니에요. 99년 전쟁은 공식적인 전쟁 아니에요, 그게. 그냥 뭐 군인들이 넘어왔다가 파키스탄에서 하는데, 근데 인도 뭄바이에서도 그 2008년도에 그 타지 호텔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 예, 알아요. 그것도 잘 알겠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그거는 뭐 그게 파키스탄에서 한 거예요? 당연하죠. 그 전에는 우리 인도 호텔에 갈 때는 편안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제는 공항보다 호텔 들어가니까 또 어려워요. 다 검색도 이렇게 다 있죠. 검사하고. 이거는 물론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은 인도 쪽에서는 테러 생기면 항상 파키스탄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파키스탄에 테러 생기면은 이거 뒤에는 인도의 손이 있었다. 불신이 라가 있었다. 막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맞는 생각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왜? 테러는 글로벌 문제잖아요. 이건 뭐 그렇게 뭐 한 나라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거는 제 생각에는 맞는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알아내지 않는 이상 네네. 서로를 이렇게 단정 짓지 말자. 예. 그리고 제일 아쉽고 슬픈 게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나라이고 예. 제일 가까운 친구가 제일 무서운 적이 되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저희는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까운 나라인데 옆 나라인데 민족도 같고 문화도 같고 다 똑같은데 서로 친하게 경제적으로 서로 도와주면서 손에 손 잡고 천천히. 같이 함께 가는 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한번 손에 안아주고 손 싶네요. 잡고 사실 저희 진짜 로고거든요.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너무 슬퍼요. 마음이 아파요. 하긴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서로 그 출발의 의미로 칭찬을 한마디씩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파키스탄 요리가 참 대단해요. 네, 그 양고기 구이라든지 그 양고기 카레가 그리고 또 양고기 볶음밥 비리안이라고 하는데 아주 왔다 갔다. 저는 인도 영화를 진짜 많이 좋아하거든요. 네, 저는 인도 노래도 파키스탄이랑 인도 노래는 똑같아요. 근데 저는 인도 영화의 노래들 진짜 많이 불러요. 저는 불러요. 그럼 자이는 앞으로 맛있는 음식 요리해서 우리 집 오면 제가 영화 보여줄게요. 끝나고 클럽 가서 같이 이렇게. 이게 제일 아름다운 그림인 것 같아요. 그치, 좋네. 다채로운 즐거움 JTBC. 다음은 이제 얀마로힝야족 탄압인데요. 이것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불교도 다수와 그다음에 무슬림 소수민족의 로힝야족 간의 갈등은 심각한 인권 문제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정부와 불교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로힝야족 탄압은 대량 학살, 강제 추방 등으로 이어져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수십만 명의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 등 인접국으로 피난하면서 또 난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역 안정과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고도 있고 또 유엔이 또 개입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러니한 건 유엔이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는 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요. 첫 번째는 시민권 박탈인데요.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을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여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폭력과 강제 이주, 2017년 미얀마 군부 소탕 작정으로 수십만 명의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했습니다. 또 인권 침해도 학살이니까 엄청났죠. 유엔은 이를 인종 청소로 규정했고 집단 학살, 강간 고문 등의 혐의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국제적 대응은 많은 국가가 국제기구와 미얀마를 비난하고 제재를 가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하는 게 거의 없죠. 그래서 난민 위기, 방글라데시의 난민 캠프에서 100만 명 이상의 로힝야족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련 영상 같은 걸 보면 이 잔인함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지금 얘기했던 그 종교 문제는 이전에는 사실은 사상 이데올로기가 사람을 많이 죽였거든요. 특히 이제 공산주의나 전체주의에서의 했던 그 수많은 학살들은 사실 그 이데올로기, 이념의 문제였다면 그만큼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괴롭힌 건 또 종교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사태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국제 인권 체제의 한계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유엔이라는 국제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지적하는 사례죠. 또한 그 극단주의 단체들의 개입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서도 있거든요. 필리핀은 사실 가톨릭 국가이긴 한데 민다나오 섬인가 맨 밑에 섬에는 여전히 이슬람 반군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필리핀이 아마 우리나라 그죠 고등교육 훈련 전투기를 사왔는데 그 이유가 그 남부에 있는 이슬람 반군을 제거하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얘기했던 다양한 종교 이야기,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관용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타적 종교, 그러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부정할 수는 없고 여전히 배타적인 진리 관계로 종교적 진리를 다루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또 어떻게 다른 면에서 보면 극복하기 쉽진 않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종교가 상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면 종교로서 가치가 떨어진다는 느낌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수업에서 다루는 거는 어떤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교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차원은 아까도 얘기했던 종교의 배타성이 아니라 공존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목의 제목도 종교의 다양한 종교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라고 하면 항상 뭐가 전제되는 거죠? 말하는 사람과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대상이 필요한 것처럼 누구의 종교 이야기도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내가 믿고 있는 종교의 가치, 진리 가치를 더 높게 해준다는 사실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수고하셨고요. 네, 이 수업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그 미얀마에 살고 있는 로힝야족이 미얀마 정부에게 탄압을 받으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슬람교도 로힝야족은 불교 국가 미얀마에 100만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지난 90년대 이후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10월 로힝야 반군이 경찰을 습격했고 이후 보복이 시작됐습니다. 미얀마 정부군이 이제 로힝야족 반군 소탕에 나서면서 유혈 충돌을 피해서 이제 국경을 넘은 난민이 약 6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미얀마 정부군이 로힝야족을 향해 수십 발의 박격포와 기관총을 난사했다. 인접 국가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태국이 모두 로힝야족 난민의 입국을 거절하면서 어림잡아 8,000명 이상이 몇 달째 바다 위에 표류 중인 걸로 추정됩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로힝야족이 인종 청소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자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사태가 발생한 이유가 뭔지. 저희가 원래 미얀마는 영국 식민지 밑에서 있었습니다. 1885년도였습니다. 네네네.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노동자를 쓰려고 벵글라데시 쪽에서 데려오는 사람들이래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예, 방글 쪽이라고 벵글라데시 사람이에요. 미얀마 민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
미얀마에서 계속 살아왔다가 미얀마 정부에게 그렇게 미얀마 민주처럼 인정을 해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수민족으로 인정해달라. 예. 근데 저희가 미얀마에서 헌법이 있어요. 1823년도부터 미얀마의 영토에서 계속 살아왔던 소수민족에게는 부적을 부여해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서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들어볼까요? 캐나다에서는 UN 미얀마 담당자가 캐나다 사람이거든요. 세계 언론사들한테 비판받는데 왜냐면은 미얀마에서 사태 일어날 거라고 경고가 있었는데 동시에 했다는 이유로 지금 비판하고 있거든요. 미리 좀 막을 수 있었는데 너무 미리, 그렇죠. 프랑스에서는 그 마크롱 대통령은 사실 로힝야족이 인종 장소화 그리고 뭐 학살 좀 당했다고 했어요. 이거 공식적으로. Les opérations militaires doivent cesser. L'accès humanitaire assuré et le droit rétabli face à ce qui est, nous le savons, un nettoyage ethnique. 일본에서는 굉장히 미얀마랑 사이가 좋은데 이 상태가 되니까 조금 살짝 비판을 했는데 언론을 보면 심각한 우려라는 표현을 쓰면서 공격적인 그런 방향으로 쓰지 않냐라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다채로운 즐거움 JTBC